싱그러운 녹색빛 애호박은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선정한 암발병률을 낮추는 5가지 색깔의 채소 중 녹색을 대표하는 채소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는데요. 실제로 애호박은 그 명성만큼이나 면역력 증진과 세포 재생 능력이 뛰어나 대장암과 폐암 위암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애호박은 천연 항산화제 폭탄으로 통할 만큼 두뇌 건강에 좋은 항산화 물질도 아주 풍부해 사회적 죽음이라 불리는 치매를 단숨에 몰아내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하며 건강하게 100세 이상 사랑건백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애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3가지와 애호박을 싱싱하게 오래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치매를 단숨에 몰아내준다는 애호박에는 바로 몰리브덴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뇌를 공격하는 활성산소와 만성염증까지 싹 없애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애호박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애호박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궁합 3가지를 알아볼게요. 애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싱그러운 초록빛 애호박은 아직 덜 자란 어린 호박이라는 뜻의 풋호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애호박의 치매 예방 능력은 여러 호박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라고 합니다. 바로 애호박 속에 풍부한 레시틴 성분이 가장 두려운 치매의 2가지를 동시에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그 첫 번째는 뇌동맥 경화와 고혈압 등 혈관 질환에서 비롯되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애호박 속 레시핀은 마치 비누가 기름때를 먹히듯 뇌혈관 벽에 들러붙은 나쁜 콜레스테롤과 끈적한 중성지방을 싹 씻어내주는데요. 이렇게 뇌혈관이 마치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깨끗해지는 뇌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뇌세포까지 막힘없이 공급되며 혈관성 치매와는 완벽히 멀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식약처는 레시틴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능력이 있다며 그 기능성을 인정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호박은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선보이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혈관성 치매와 다르게 노인성 뇌질환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흔히 노인성 치매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애호박 속 레시틴 성분이 노화가 시작된 뇌 신경세포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두뇌 기능을 강화해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레시틴을 섭취하는 취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 무려 25%나 되는 기억력의 차이가 발생했을 정도라고 하죠. 대체 애호박 속 레시틴의 어떤 점이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든 걸까요? 그건 바로 이 레시틴 성분이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핵심 재료가 돼주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 아세틸콜린이 치매 예방에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초기 치매 환자의 경우 뇌 속 아세틸콜린의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막아주는 치매약을 따로 처방받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세틸콜린이 기억력을 비롯해 학습 능력과 주의력 등 각종 인지 능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뇌 건강에 있어 이렇게 중요한 아세틸콜린을 애호박을 먹는 것만으로도 채울 수 있다고 하니 천연두뇌 영양제인 애호박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애호박으로도 없애지 못하는 치매의 최악의 복병이 있는데요. 바로 뇌 속 독성 단백질로 악명 높은 베타아밀로이드입니다. 이 극악무도한 녀석은 뇌 신경세포 간 연결고리를 끊어버려 기억력을 강조시키고 그리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켜 그림자를 서서히 들이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애호박과 찰떡궁합인 두부를 함께 먹게 되면 두부 속 이소플라본 성분이 이 최악의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를 싹 제거해준다고 합니다. 그 결과 뇌세포 사이사이가 촘촘하게 연결되다 보니 오히려 이전보다 빠른 두뇌 회전까지 최고의 궁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애호박에 이것만 한 스푼 넣어주면 뇌 건강에 좋은 성분이 무려 10배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애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2번째는 들기름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밥을 꼭꼭 씹어 먹으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음식을 씹는 저작 활동이 뇌연료량이 늘어난 덕에 충분한 양의 산소가 두뇌로 공급되며 뇌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소한 들기름을 한 스푼 먹는 것만으로도 뇌연료의 양을 늘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들기름 속에 아주 풍부한 알파민 리놀렌산 성분 덕분인데요. 알파 리놀렌산이 뭐야? 낯설다는 분 계시죠? 그럼 오메가3는 어떠신가요? 혈액순환제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알파리놀렌산은 바로 이 오메가3의 한 종류로 항염증 작용이 매우 뛰어나 뇌혈관에 쌓인 염증을 없애주고 혈관 탄력성은 높여주며 뇌 혈뇨량을 개선시켜주죠. 여기서 놀라운 건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들기름 속 알파리놀렌산의 양이 단연 최고라는 건데요. 고소함의 양대 산맥인 참기름 속 알파리놀렌산이 불과 0.7%에 그치는데 반해 들기름은 그 비율이 무려 60%에 달할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농촌진흥청은 알파리놀렌산 성분이 뇌연료 감소로 인한 뇌졸중과 뇌동맥 폐쇄를 예방해준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런 효능을 누리기 위해 들기름을 하루 3g씩 섭취하라고 권장할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기름을 먹으며 뇌연료의 양이 늘어났다고 해도 체내 이것이 넘쳐난다면 치매의 위험은 또 다시 치솟을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뇌세포를 빠르게 파괴시키는 주범, 활성산소입니다. 나이 드는 게 정말 서럽다 느껴지는 건 활성산소의 천적이 되어주던 몸속 항산화 효소가 노화에 따라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항산화 효소의 양은 40대가 되면 20대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고 60대가 되면 90% 넘게 줄어들다 80대에는 대부분이 사라지고 말죠. 하지만 이때 천연항산화제 폭탄인 애호박을 드시게 되면 모든 고민이 한방에 해결되는데요. 바로 애호박 속 몰리브덴이라는 항산화 요소가 활성산소로 인한 뇌세포막의 산화를 막아줘 기억력과 더불어 집중력까지 모두 높여주기 때문이죠. 게다가 몰리브덴의 양은 단호박 백지당 4.47 마이크로그램, 늙은 호박은 4.28 마이크로그램인데 반해 애호박은 무려 9.34 마이크로그램에 달할 만큼 압도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구운 들기름과 애호박을 말려 들기름 애호박 볶음으로 드시게 되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의 양과 흡수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애호박을 말리게 되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무려 10배나 증가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렇게 늘어난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라 들기름과 만나게 되면 체내 흡수율까지 쭉 올라가니까요. 뇌 건강에 좋은 들기름을 말린 애호박에 함께 만들어 드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애호박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세 번째는 새우젓입니다. 잘 익은 애호박은 치매 예방에 좋을 뿐 아니라 특히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도 손꼽히는 식재료인데요. 부드러운 식감과 건강한 당질 덕분에 생후 6개월인 아기에게조차 초기 이유식으로 애호박을 챙겨 먹일 정도라고 하죠. 게다가 애호박 속 비타민 A는 위 점막 조직을 재생시켜주며 위궤양이나 위염에 시달리는 분들의 증상을 완화해주는 걸로도 유명한데요. 더욱 놀라운 건 애호박에는 지금 말씀드린 비타민 A 외에도 비타민 B, C, E가 모두 골고루 들어있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새우젓과 애호박이 찰떡궁합인 첫 번째 이유인데요. 새우젓은 애호박에는 부족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아쉽게도 비타민이 부족한데요. 이때 자연이 선물한 천연 비타민인 애호박을 함께 먹으면 바로 이 부분까지 채워주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우젓과 애호박을 함께 먹게 되면 위장 건강에 좋은 한 첩의 보약으로 변신하는데요. 그 비밀은 새우젓이 발효됨에 따라 늘어난 베타인 성분에 있었습니다. 이 베타인 성분이 위에 얼마나 좋았냐면요. 위액의 산성도를 조절해 위염을 완화하는 효능을 인정받아 위염 치료제로 개발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새우젓 하면 족발이나 보쌈 등 돼지고기를 먹을 때 곁들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 역시 새우젓이 발효되며 늘어난 두 가지 소화 효소 덕분입니다. 첫째, 단백질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가 고기의 육질을 연하게 만들고, 둘째, 지방분해 효소인 리파아제가 기름진 돼지고기의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이죠. 평소 돼지고기만 먹으면 배탈이 난다는 분들은 바로 이 두 번째 요소인 리파아제 효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 돼지고기를 드실 때 쌈장이나 기름장 대신 새우젓을 살짝 찍어 드셔보세요. 설사나 물음변 없이 속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애호박과 새우젓이 찰떡궁합인 또 다른 이유는 맛과 식감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애호박을 요리할 때 새우젓을 넣게 되면 감칠맛이 더해지며 풍미가 살아날 뿐 아니라 애호박 과육이 쉽게 뭉개지지 않기 때문이죠. 바로 삼투 작용 덕분인데요. 애호박 속 수분은 밖으로 빠져나오고 새우젓의 염분을 흡수하면서 애호박의 과육이 오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새우젓이 좋다고 해도 나트륨 함량이 높다 보니 혈압이 높은 분들은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그 고민 역시 애호박이 모조리 없애줍니다. 애호박 속에는 칼륨이 많기로 유명한 오이보다 무려 2배가량 더 풍부한 양의 칼륨이 들어있어 새우젓 속 나트륨과 함께 몸속 노폐물까지 싹 배출해주기 때문이죠.
영양 가득하고 소화도 잘 되는 애호박과 새우젓은 애호박과 새우젓을 넣어 국으로 드시게 되면 시원하면서 깔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은 애호박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만약 애호박을 잘못 보관해서 눌러버린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보관법에 반복해주세요. 애호박을 전보다 훨씬 싱싱하게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애호박이 통째로 키친타올을 물에 적신 다음 꼭지 부분을 잘 감싸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꼭지를 통해 애호박 속 수분이 증발되는 걸 막아줄 뿐 아니라 키친타올의 수분이 과육 안으로 공급돼 애호박이 푸석푸석해지지 않고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랩으로 감싼 애호박을 지퍼백이나 민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신선한 상태로 일주일간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호박을 일부만 남았다면 보관법은 더 중요한데요. 애호박 단면에서 수분과 진액이 나와 쉽게 무르거나 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땐 잘린 단면이 무르지 않도록 마른 키친타올로 덮어 랩으로 말아준 다음 아까와 마찬가지로 꼭지 부분에 젖은 타올을 감싸 랩으로 감아주세요. 이후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담아 냉장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냉장고에서 3일 정도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애호박을 꾸준히 드시다 보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늘 웃음 가득하고 건강한 음식 드시면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